다음 중 단 하나라도 걱정된다면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기침가래, 감기, 피로감, 소화불량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4가지 불안 모두 깔끔하게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꿀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5가지 방법과 꿀 섭취 시 주의사항 4가지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그 효능은 잘 모르고 있는 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며칠 전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항상 밝았던 친구 어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점차 약해지시더니 감기도 자주 걸리고 활력도 줄어들어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셔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친구는 의사인 지인의 추천으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자연에서 온 꿀을 어머니에게 챙겨드렸는데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꿀 1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주 후 감기도 씻은 듯 나아지더니 얼굴에 활력도 돌아오고 이전보다 외출도 잦아졌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꿀을 챙겨 먹은 이후부터 감기나 병에 자주 걸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꿀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 있을 때 꿀은 위를 진정시키고 소화를 도와주죠. 그리고 꿀에는 자연적인 항균 작용이 있어 상처 치유에도 큰 도움을 준답니다. 이는 꿀의 성분이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연에서 온 천연 종합 비타민 꿀을 건강하게 먹는 5가지 방법과 꿀 섭취 시 4가지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꿀을 건강하게 먹는 첫 번째 방법은 적정량 섭취하기입니다. 꿀은 자연식품으로 많은 건강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2큰술 정도가 적당한데 그 이유는 꿀이 상당한 칼로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큰술에 약 64칼로리가 들어있어 이 정도의 양이면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은 설탕과 유사한 당분을 함유하고 있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적당량 섭취하면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을 통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포함한 식단에서 다른 영양소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다른 중요한 영양소의 섭취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하루에 1~2큰술 정도로 꼭 조절하여 건강을 지켜주세요. 꿀을 건강하게 먹는 2번째 방법은 가공식품 대신 사용하기입니다.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하면 자연적인 단맛을 즐길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이로운 선택입니다. 먼저 꿀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식품으로 가공된 설탕보다 영양가가 높습니다. 꿀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칼로리 제공 이상의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은 단맛이 설탕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나 음료에 꿀을 사용하면 설탕보다 적은 양으로도 원하는 단맛을 얻을 수 있습니다. 꿀의 항균성과 항염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설탕은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꿀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꿀은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꿀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재료입니다. 차, 요거트, 오트밀, 베이킹 등 다양한 요리에 쉽게 추가할 수 있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꿀을 건강하게 먹는 3번째 방법은 온수에 섞어 마시기입니다. 따뜻한 물에 꿀을 섞어 마시는 것은 여러 가지 건강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꿀이 소화 효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위장에 자극을 주어 소화 과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에 마시면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소화 불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은 항균 성질이 있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꿀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은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기나 독감과 같은 질환에 걸렸을 때 따뜻한 물과 꿀을 섞어 마시면 인후염을 완화하고 기침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에 꿀을 섞어 마시는 것은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몸이 이완되고 꿀의 자연적인 단맛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점 덕분에 따뜻한 물에 꿀을 섞어 마시는 것이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꿀을 건강하게 먹는 4번째 방법은 자연 재료와 혼합하여 섭취하기입니다.
특히 꿀을 레몬즙, 생강, 계피 등과 혼합하여 섭취하면 여러 가지 건강 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레몬즙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꿀과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면 상큼한 맛과 함께 면역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소화 촉진과 항염 효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 성분은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꿀과 생강을 혼합하면 소화 시스템을 개선하고 감기와 같은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계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계피는 항균 작용이 있어 감염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꿀과 계피를 섞으면 단맛과 향이 더해져 맛있게 즐길 수 있으며 건강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꿀과 자연 재료를 조합하면 각 재료의 장점을 살려 더욱 효과적인 건강 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 음료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꿀을 건강하게 먹는 마지막 방법은 취침 전 따뜻한 우유와 꿀을 섞어 마시기입니다. 취침 전 따뜻한 우유와 꿀을 섞어 마시는 것은 숙면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선 따뜻한 우유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성에 기여하는데 이 두 물질은 수면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몸이 이완되고 편안해져 잠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꿀은 자연적인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 인슐린 수치를 약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트립토판이 뇌로 더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수면 유도에 필요한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또한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것은 몸의 온도를 높여주고 이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졸음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자연적인 수면 신호로 작용하여 잠들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우유와 꿀을 섞어 마시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쉽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약과 치료제라도 잠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보다 더 질 높은 숙면을 취하기 위해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와 꿀을 섞어 마셔보세요.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이와 같이 꿀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히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몸속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꿀 섭취 주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섭취 방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세요. 꿀 섭취 시 주의사항 첫 번째는 과도하게 뜨거운 온수에 먹지 않기입니다. 앞서 꿀은 온수에 섞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너무 높은 온도에 노출될 경우 그 유익한 효소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꿀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효소는 소화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이아스타제와 인버타제와 같은 효소는 꿀의 소화 효능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꿀은 4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면 이러한 효소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60도 이상에서는 대부분의 효소가 파괴되어 꿀의 영양가가 감소합니다. 또한 고온에 가열된 꿀은 다양한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음료에 꿀을 섞을 때는 물의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0도 이하의 온도에서 섞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꿀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맛과 건강 효과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꿀 섭취 시 주의사항 두 번째는 특정 대사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량 조절하기입니다. 꿀은 자연적인 단맛을 제공하는 식품이지만 당분이 많기 때문에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꿀을 섭취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꿀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 포도당과 과당이 포함되어 있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만이 있는 경우에도 꿀의 섭취는 조절해야 합니다. 꿀은 칼로리가 높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탕 대체제로 사용하면서 섭취량을 늘리면 예상치 못한 칼로리 과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사 증후군이나 고혈압과 같은 특정 대사 질환이 있는 분들도 꿀의 높은 당분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꿀을 포함한 음식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꿀 섭취 시 주의사항 세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꿀은 자연에서 얻은 식품이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꿀 자체에 포함된 성분이나 꿀에 들어있는 꽃가루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꿀이 특정 꽃에서 수집된 경우 그 꽃에 꽃가루가 포함될 수 있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증상으로는 피부 발진, 가려움증, 두드러기 등이 있으며 더 심각한 경우에는 호흡기 증상이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채기, 코막힘, 기침, 복통, 메스꺼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꿀을 처음 섭취하는 경우에는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꿀에 포함된 성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섭취 후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꿀을 포함한 제품이나 음식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체질에 맞는 안전한 섭취 방법을 찾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꿀 섭취 시 주의사항 네 번째는 1세 이하의 유아에게 권장하지 않기입니다. 1세 이하의 유아에게 꿀을 주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꿀에 포함될 수 있는 보툴리누스 균 때문입니다. 이 균은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면역 체계가 아직 미숙한 유아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보툴리누스 균은 꿀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될 수 있으며 이 균이 생성하는 독소는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호흡 곤란, 근육 약화, 심지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아는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독소에 노출되면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세 이상의 어린이는 보툴리누스 균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꿀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세 이하의 유아에게는 꿀을 포함한 모든 제품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유아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성분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꿀을 사용한 제품을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꿀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꿀 섭취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 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